여러분,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 거대한 화물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배의 엔진 소음이나 막 연료 소비 데이터 같은 게 지구 반대편 뉴욕 월스트리트 파생 상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약간 SF 영화 같죠? 네, 진짜 요와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2026년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든든한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한 일종의 지식의 축약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금융이라고 하면 그 은행의 엄청 육중한 대리석 기둥이나 강철 금고 이런 물리적인 걸 떠올리곤 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튼튼한 금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현대금융의 건축물은 완전히 투명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이터랑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2026 5월 3일자로 수집된 53건의 뉴스를 분석한 금융 AI AX, 그리고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거든요. 엄청 방대한 자료죠? 네, 진짜 양이 많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통장, 노후 자금, 그리고 금융 도안을 도대체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가, 그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방대한 보고서의 가장 물리적인 기반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프라 진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AI 알고리즘이 1초에 수십억 번의 연산을 수행하려면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육중한 물리적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지금 정부랑 금융권이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 제가 그 부분 자료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사실 은행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아, 현대건설 같은 것들이요? 네네, 맞아요.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단순히 아파트 짓고 다리 짓는 수준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초고압 전력에 초대형 냉각 시스템, 삼엄한 보안, 그리고 통신망까지 하나로 결합된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른바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VIP 고객 명단에 금융결제원이나 NH농협, KB국민은행 같은 핵심 금융기관들이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금융산업의 핵심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권력 이동이요? 네. 그 과거에는 은행 경쟁력이 자본력, 그러니까 금고에 현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잖아요. 뭐 돈 많은 은행이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그 자본의 흐름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 경로로 이동시킬 AI 연산 능력,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가 없다면 그냥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은행들이 도둑 막으려고 막 두꺼운 금고를 짓는 데 열중했다면 지금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거대한 서버실을 짓는 게 은행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서버실이 심지어 육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오프닝에서 화물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배요. 네. 보고서에 언급된 HD 현대 사례를 보면요. 이들은 선박의 발전 엔진이나 운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예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 내부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잠깐만요. 배 안에 데이터 센터를 넣는다고요? 엔진 데이터 분석하는 게 도대체 금융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겉보기엔 그냥 해운 회사가 배 고장 안 나게 관리하는 기술 같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맞아요.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거대한 데이터 마이닝 현장입니다. 아, 데이터를 캐내는 거군요. 맞아요. 이 수많은 배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연료 효율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지 실시간 데이터가 모이잖아요. 그럼 향후 금융기관들은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파생 상품의 리스크를 아주 정교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와, 물리적인 엔진의 움직임이 곧바로 금융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 데이터로 실시간 변환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엔진의 덜컹거림이 리스크 데이터가 되는 거죠. 상상도 못한 확장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기업들이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엄청난 인프라를 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나요? 내 통장, 내 적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피어나는 실제 서비스들, 즉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금융 AX, 다시 말해 인공지능 경험의 영역을 살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AX.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 자체가 AI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자료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이 변화가 꽤 직관적이에요. 우선 KB국민은행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치매 전문 기업이랑 협력해서 55세 이상 고객한테 AI 기반 인지 능력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단순히 건강 챙기라는 차원이 아니죠. 당연하죠. 이 검사와 맞물려서 4대 은행의 유언대용 신탁 합계가 무려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조 원이요. 와, 근데 유언대용 신탁이 정확히 뭔가요? 그게 고객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사후에 지정된 사람한테 자산이 아주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하는 서비스거든요. 아, 되게 중요한 계약이네요. 네, 엄청 중요한 법적, 재산적 계약이기 때문에 고객의 명확한 의사결정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과거에는 이 과정을 증명하는 게 꽤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AI가 고객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이고 빠르게 진단해주면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예요. 보통 우리 머릿속에 첨단 기술이나 AI가 도입된다고 하면 막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시는 어르신들처럼 고령층이 소외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AI가 고령층의 복잡한 금융 접근성을 돕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직관적이라 더 놀랍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금융권이 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보입니다. 결국 기술을 완성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네네. 보고서 보면 금융감독원,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같이 주관하는 청년 및 중장년 실무형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나 하나금융의 부산 잔매칭 페스타 같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 AI 상품을 기획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직접 키운다는 거군요. 세대를 불문하고요. 맞아요. 금융권은 첨단 기술 도입과 동시에 그 기술로 인한 소외를 기술 교육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대 간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가 장기적으로 은행 생존이랑 직결된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확실히 사람의 디테일이 들어간 서비스들은 다릅니다. 청년들을 위한 미래 적금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일반형이랑 우대형으로 나뉘는 거요. 네, 그게 단순히 이율만 조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AI가 고객의 자산,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쫙 세분화해서 완전히 맞춤형으로 상품을 설계해 주잖아요. 그렇죠. 저축은행권에서도 키움저축은행이 연 4.5% 금리 주는 아이키움 정기적금 내놓으면서 이 AI 활용한 디지털 뱅킹 경쟁이 진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융합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주형 AX 스마트팜 사례 보셨나요? 아, 돼지농장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단순히 농장 온도 맞추거나 사료주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돼지 농장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아예 탄소 크레딧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도대체 돼지 키우는 거랑 탄소 배출권 금융 상품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거기에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돼지 농장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사료 공급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을 관리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감축량을 AI가 아주 정확한 수치로 정량화해요. 그럼 은행이랑 보험사는 이렇게 AI가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인증해준, 그러니까 위변조 불가능한 감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즉 녹색 채권 상품으로 패키징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농장의 메탄가스 감소라는 어떤 물리적 현상을 AI가 데이터로 싹 번역을 하고 은행이 그걸 금융상품으로 바꿔서 시장에 파는 거군요. 돼지 농장이 곧바로 그린 파이낸스 발전소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도 혁명적이죠. NHN 두레이가 AI 에이전트 4종을 출시했는데 이걸 도입한 기업들 구독 매출이 40%나 성장하면서도 고객 응대 비용은 30%나 줄었다고 해요.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고 완전히 이상적인 상황이네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찰 없이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야말로 AI 금융 서비스의 유토피아처럼 보이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마찰 없는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지구 반대편 해커들이나 사기꾼들에게도 우리 지갑에 접근하는 과정이 똑같이 마찰 없이 매끄러워졌다는 뜻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어하는 쪽이 AI로 튼튼한 철갑을 두르는 동안 공격하는 쪽은 AI로 모든 암호를 뚫어버리는 레이저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와, 무섭네요. 자료에 등장한 사건들만 봐도 진짜 등골이 서늘합니다. 국세청의 니모니 코드 유출 사건이 꽤 비중 있게 다뤄졌잖아요. 네, 아주 심각한 이슈였죠. 솔직히 니모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위험을 초래한 건가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니모니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을 열 수 있는 절대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요? 네, 보통 12개에서 24개 정도의 무작위 0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라도 이 단어들 조합만 알면 누구든 지갑 안에 모든 자산을 털어갈 수 있어요. 와, 그럼 그게 유출도 됐다는 건 해커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추적 불가능하게 현금화하거나 대규모 탈세를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는 뜻입니다. 끔찍하네요. 은행 명의를 사칭한 피싱도 엄청 진화했더라고요. 조산 피싱실록이라는 보도를 보면 피해자들이 분명히 은행 명의 계좌라 철석같이 믿고 입금했는데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가짜 가상 계좌를 만들어내거나 변조된 QR코드를 악용하는 수법이 진짜 육안으로는 구별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졌거든요. 여기에 글로벌 AI 모델들이 확산되면서 위협이 훨씬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엔스로픽의 고성능 AI 모델인 클로드 위토스가 일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맞아요. 이런 고성능 언어 모델이 인류에겐 축복이지만 악의적인 해커들한테는 그야말로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단순히 어색한 한국어로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이렇게 문자 보내는 수준이 아니란 거군요. 아유, 그 단계를 아득히 뛰어넘었죠. AI가 특정 타겟의 SNS, 이메일 말투, 회사 내 직급 관계를 순식간에 싹 학습해서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보낸 것과 100% 동일한 어투로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와, 소름 돋네요. 이런 고도화된 타겟형 공격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데 AI를 이용하면 이 스피어 피싱을 하루에 수십만 명한테 자동으로 맞춤 제작해서 쫙 뿌릴 수 있어요. 게다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 코드 탐색하는 속도도 인간의 커락은 아예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EU, 미국, 중국 간의 AI 규제 차이가 우리나라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말이 이제 확 이해가 됩니다. 어느 한 국가의 규제 틈새에서 딱 풀려난 AI가 곧바로 한국 금융망을 공격하는 해커들의 놀이터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공격이 고도화되니까 방어와 추적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기자들의 선행매매 수사를 할 때 피해자 PC랑 휴대폰에 매우 고도화된 AI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용해서 증거 수집한 사례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술 유출 방어에 사활을 건 기업들의 행보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사의 대규모 AI 모델이랑 비전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옵티머스 V3 로봇 프로토타입 공개를 아예 연기해버렸잖아요. 잠깐만요. 테슬라 로봇 공개 연기 사건이 금융보안 리포트에는 왜 등장한 건가요? 이 사건이 금융권에 던진 메시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클라우드 환경이라도 핵심 AI 기술을 외부에 두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거죠. 아, 핵심 자산은 무조건 내 품에 두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나의 가장 중요한 금괴를 아무리 경비 삼엄한 공용 창고, 즉 클라우드라도 남의 건물에는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집 지하실 개인 금고에 철저히 가둬두겠다는 거죠. 아하. 이걸 IT용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금융권 역시 극도로 민감한 고객 데이터랑 AI 모델을 보호하려고 지금 클라우드랑 내부 온프레미스 환경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금융권이 단순히 시스템 방화벽을 높게 쌓는 걸 넘어서 외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한테 AI 모델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고 깐깐하게 구는 거군요. 자료에 보니까 ISO 27001이나 SOC2 같은 복잡한 보안 인증을 막 의무화하려고 하던데요? 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빌려 쓰는 사스 서비스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건데요. 은행이 외부 업체 서비스 쓸 때 너희 회사가 글로벌 정보보호관리 체계인 ISO 27001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SOC2 인증은 받았는지 이걸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단순한 벽으로는 이 똑똑해진 AI 강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강도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는 모든 경로의 신원 확인을 글로벌 표준 규격으로 싹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실시간 계좌 인증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도 똑같겠네요. 뭐 정치적인 논쟁 다 떠나서 감시체계 역시 실시간이랑 AI 기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초 만에 자금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할 수 있다는 객관적 위기감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방어자랑 공격자가 모두 AI라는 최첨단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이 아찔한 군비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결국 자본이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고 우리 일상 바꾸는 AX 서비스 개발하고 또 방패의 두께를 끝없이 늘리려면 결국 막대한 자금이 계속 수혈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그리고 투자 지형도로 향하게 됩니다. 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나침반이니까요. 보고서 보면 지금 자산운용사들의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미래에셋, 삼성, 신한 등 네로라 하는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AI, 로보테마 ETF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AI 기업을 펀드에 담을지, 운용 수수료는 얼마나 낮출지 혈투를 벌이고 있죠. 위원회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도 본격화됐는데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등 7대 핵심 산업에 자본의 60% 이상을 몰아넣겠다는 강력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시장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통적인 금융주의 주가 상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은행주들이요? 네, KB금융 등 금융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사들이는 바이코리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은행 예대 마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뭔가요? 그 기저에는 금융권 전체가 막대한 AI 메모리 반도체를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 즉 하나의 거대한 테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할 거라는 시장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은행을 일종의 테크 기업으로 밸류에이션하기 시작한 거죠. 투자의 거물들 행보도 진짜 심상치 않아요. 워런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CEO조차도 최근에 AI 도입 가속화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제재로 빈사 상태였던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파고들어서 매출이 무려 60%나 상승했다는 기사를 보면 와, 이 AI 반도체랑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돈이 쏟아지는 곳인지 확 실감이 납니다. 시장 구조가 진짜 매일 아침 재편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조금 현실적이고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버크셔 CEO도 인정하고 화웨이 매출이 폭등하는 거 보면 AI가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ETF에 쏟아지는 저 거대한 돈들이 우리가 정말로 기술의 실체와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만이 거대한 돈잔치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포모 증후군 때문에 맹목적으로 돈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거품을 사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거든요. 시장을 바라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건강한 의심입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데이터 바탕으로 단기랑 장기를 좀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기적, 그러니까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놓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모가 섞인 막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견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품이 좀 껴있다는 거네요. 네, 정부 주도의 정책 펀드나 매일 뉴스에 나오는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투자자들의 심리적 흥분을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와 두려움이 돈을 움직이는 측면이 크군요.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3년에서 5년 뒤의 장기 전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예전 닷컴 버블 같은 거품이 아니에요. 거품이 아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돼지농장 탄소 크레딧이나 고령층 유언대응 신탁 사례처럼요. 장기적으로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리스크 관리, 투자 의사결정이 예외적인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 숨쉬는 공기처럼 기본값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본값이요? 네, 즉 AI 중심 금융 생태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구축되는 중인 거죠. 지금 시장에 몰리는 천문학적인 자본은 그 미래 금융의 핏줄과 혈관을 새로 까는 필수적인 진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단순한 유행 쫓기가 아니라 금융이라는 생물 자체의 체질이 바뀌는 거대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자, 쉼없이 달려온 오늘 심층탐구를 이제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물리적인 콘크리트 금고를 대체하면서 세워지고 있는 바다 위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부터 AI가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진단해 자산을 지켜주는 새로운 고객 경험.
그리고 당신의 직장 상사 말투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AI 해커와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건 보안 규제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엔진을 돌리는 수조 원대 자본의 소용돌이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신세건의 기사들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투자를 지키는 아주 튼튼한 통찰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현상 이면에 어떤 메커니즘과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그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쭉 살펴보면요. 불법 트레이딩 감시하는 금융감독원도 AI 기반 포렌식을 고도화하고 우리 돈 굴리는 자산운용사도 AI가 설계한 ETF를 내놓고 심지어 은행은 우리가 재산을 맡길 만큼의 맑은 정신을 가졌는지조차 AI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 AI가 하죠. 그렇다면 조금 먼 미래에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주체도 AI. 그것이 합법인지 감시하는 감독 당국도 AI. 심지어 내가 내 통장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승인해 주는 것조차 AI가 된다면 와, 이 모든 금융의 굴레 안에서 인간이 개입할 틈이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렇죠. 과거 은행의 두꺼운 대리석 기둥이랑 강철금고 문을 만지며 우리가 느꼈던 그 물리적인 든든함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났을 때 과연 우리가 금융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기계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계를 통제한다고 믿는 또 다른 기계를 믿게 되는 걸까요? 진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생각거리로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을 들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뵙겠습니다.